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73,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살짝 저항을 맞고 지금은 71,000달러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나름의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또 훅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낸 것만 해도 굉장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또 한 번 더 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해낼 가능성,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더 커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8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4%대 초반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의 도미넌스 하락이라고 바라보긴 어렵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대 정도로 훅 하고 빠져주면 그렇게 알트 시즌이 푹푹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가격이 오를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0% 수준의 조정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언제 다시 되돌림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비 내릴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할 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서 올라타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꼬라박을 때를, 그때를 대비하는 거, 전문 용어로 바이 더 딥, 이 저가 매수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참 절묘하게 마이너스 18% 수준, 17, 18% 수준의 조정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주 급격한 반등 상황, 어느 정도의 20일 넘는 조정 횡보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훅 하고 위로 튀어 오르더라. 네, 역사는 반복이 되더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라는 게 이제 한 번 정도 바이더 딥의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면 2020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반감기 전 랠리, 그리고 반감기 전 되돌림, 그리고 나서 5, 6개월 정도 재축적, 이후에 포물선형 랠리, 사이클 고점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반감기 전 랠리 잘 했고 반감기 전 되돌림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해준 건데, 반감기를 거치면서 과거 반감기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이 레드박스, 이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재축적의 양상, 그러니까 엄청난 포물선형 랠리를 위해서 재축적을 하는 양상이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이 지금 참 관심사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2020년 패턴을 대입하면 한 5개월 정도 재축적을 거치고,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올해 한 8월이나 9월부터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때 시작 지점이 올해 8월이나 9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감기 패턴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차이점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반감기 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어쩌면은 반감기 직전에 또 한 번 새로운 고점 경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레드박스의 기간 자체가 과거처럼 뭐 5달, 6달 이렇게 길지 않게끔 오히려 한 두세 달 정도로 단축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덕분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 구간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재축적의 양상을 보이는 요때가
요때가 와리가리 할 때, 좀 빠질 때, 그럴 때가 어쩌면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간 차트거든요. 딱 보기에도 대칭 삼각 패턴 굉장히 예쁘죠. 일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이 예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짚어왔었고, 삼각 패턴 이번에 뚫어냈고 MACD 강세 크로스 보였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고,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가 2주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달라붙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포모 정서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강화, 이런 상황을 바라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 경신된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4년 주기 패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시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의미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잠재력이 크게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보일 때, 다시 말해서 요 정도 상황, 요 레드박스 상황이 이제 알트코인들에게 있어서는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래들의 축적은 정말 빡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주소수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센티멘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무려 31만 9,31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고, 돈으로 따지면 222억 8천만 달러 규모, 어마어마하죠. 이 개미들이 쫄아가지고 17, 8% 정도의 조정이 왔을 때 막 던졌잖아요, 패닉셀. 그랬을 때 고래들은 이걸 다 받아먹었다. 전문용어로 손바뀜이 지금 꽤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52%래요. 어마어마하죠. 고래들이 지금 다 쓸어먹고 있는 건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급 충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호재는 이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중국 본토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게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등판한 곳은 중국의 남방 자산 운용사인데 2,800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회사, 홍콩의 자회사인 CSOP 자산 운용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의 입장, 과연 전격적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신호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중국 메타 코인들이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를 필두로 비체인 이런 종목들이 지금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네오가 펌핑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오라고 하면 우리가 몇 번 짚어봤지만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최초의 중국 코인,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오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여전하구나라는 점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진전 측면에서는 그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는 요즘에는 인식은 되지 않는데, 1세대 코인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이렇게 빡 하고 들어와 주면은 일단은 움직여주는 되게 좀 재미있는 현상으로도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달려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비트코인 홀더가 되는 거잖아요, 블랙록처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뒤에서 얘들이 대체
공산당은 뒤에서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지금 중국 남방자산운용 이전에는 하베스트 펀드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3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곳, 지금 1월에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일단 가장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고, 얘네들은 지금 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현물 ETF가 5월에 출시가 되는 게 목표고, 지금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시장에 던지면서 나름의 여론전 차원의 어떤 전략을 보이기도 했는데,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 중국 남방자산운용, 하베스트 펀드, 이렇게 규모 사이즈가 조금 큰 곳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특히 중국 남방자산운용인 하베스트 펀드는 본사가 중국 본토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대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벌써 4월이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반감기 직후에 5월에, 늦어도 6월 정도에, 그러니까 상반기가 되겠죠. 그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격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금 만든 곳입니다. BSN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대체 쟤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이번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상당히 의미 있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강하게 깔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토는 보수적인 금지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홍콩은 개방적인 채택을 지금 선보이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을 하고 있고,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홍콩도 중국이다. 네. 어쩌면 5월과 6월을 거치면서, 다시 말해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그 뒤부터는 대륙별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이른바 신드롬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뭔가 이 시대가 하나의 전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기록적입니다.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게 2003년에 출시된 채권형 ETF TIP랑 지금 비교가 되거든요. 얘는 2003년 출시 이후에 5년 동안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었고, 재작년이죠, 벌써 2022년 같은 경우에 400억 달러 정점 찍고,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 186억 달러거든요. 근데 파란색 라인이 지금 블랙록이에요. 출시 석 달 만에 지금 186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 블랙록이. 그래서 채권형 ETF TIP가 5년에 걸쳐서 달성한 걸 지금 블랙록은 석 달 만에 달성을 했고, 그 숫자가 참 어마무시하죠. 위력적입니다. 186억 달러 단일 ETF, 이런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ETF들 가운데 자산 순위 상위 88위. 네, 다른 유명 ETF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예 제쳐버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이미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26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모두 다 합치면 40만 개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이게 고작 석 달 만에 지금 펼쳐진 상황. 그렇다면 과연 3년 뒤, 5년 뒤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 기대감이 꽤 커지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악재 상황이 펼쳐져서 블랙록이 지금 이렇게 악세를 밟고 있는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블랙록이라는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이렇게 대놓고 달려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을 대기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아예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라는 새로운 테마를 지금 이번 강세장에 가장 강력한 테마로 끌어올렸고, 누가? 블랙록이.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사실상 다 헤쳐먹겠다, 네, 이런 지금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개미로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긍정적인 재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것은 어쩌면 연내 도달, 이건 불가피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몇 가지 이런 근거 배경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6년 최저치입니다. 거래소의 보유량이 준다라는 것은 이게 가격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도 압력을 낮추고 매수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매일 3억 달러 이상씩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ETN을 상장할 예정이고, 연내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빠르면 7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많게는 3번 정도까지, 그런 기대감. 아주 경제에 이게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리스크 자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 재료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레이스케일,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에 어마어마한 환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조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했었는데, 유출은 감소하고 있고, 소매 거래, 리테일 거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포모, 매수세가 달라붙을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 OTC 마켓에서 비트코인 C가 말랐어요 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던 것처럼 지금 장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없어요. C가 말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된 것인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얘들도 이제 결국에는 채굴자들이랑 쇼부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하루 이 비트코인 수요량이 1000개가 넘는데 하루 평균 채굴되는 게 지금 1000개 이하잖아요. 에버리지 900개.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이런 상황은 또 시장에, 현물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 꽤 높은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런 재료들만 놓고 봐도 연내 10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갖게 만드는 것 같고, 이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스탠다드 차트는 연내 15만 달러, 내년에 사이클 정점으로 25만 달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만 달러 수준에서 가격 안정화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었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숫자를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기성 금융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와 이들의 액션 자체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지금 4월 19일에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서 늦으면 22일 정도로 지금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계기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물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적용되는 당일 내지는 직후, 이런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은 우리가 몇 차례 최근에 짚어봤었잖아요.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9% 정도의 급락이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반감기 직전과 직후 상황에는 급등 내지는 급락이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몇 달 뒤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 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답은 하나다. 빡세게 리서치해야 된다. 그렇게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후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